자기네들이 명운을 걸고 만드는 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컨텐츠들을 왜 넷플릭스에 먼저 피칭을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와 한국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픈루트라고 하는 미디어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용희라고 합니다. 먼저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면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거다,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넷플릭스가 3조 2천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단일 기업이 특정 국가에 대규모의 컨텐츠 투자금을 투자하는 사례가 많이는 없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한국에서는 익숙한 어떤 드라마나 컨텐츠의 주제가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수준의 컨텐츠 투자비로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흔치는 않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 때문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드라마 IP를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IP를 넷플릭스가 CJ ENM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드라마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체가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넷플릭스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건데, 그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게 넷플릭스가 제작비 플러스 알파를 주고 권리를 가져가는 대신 그 이후에 생기는 추가적인 이익은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장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계약 구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넷플릭스가 이런 IP를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제작사나 창작자에게 일정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재투자의 기회가 누적됨으로써 IP를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해줄 수 있는 기회까지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오징어 게임의 황 감독님처럼 글로벌한 명성을 부여해주고 그러한 명성을 통해서 이제 재투자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단점은 제작사나 창작자가 그 IP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박탈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넷플릭스가 독식한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계약의 어떤 형태를 강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런 사례처럼 IP를 제작자가 갖고 가는 모델로 하자. 그걸로 나중에 부가적인 사업도 하고 한국판 디즈니 같은 게 되자. 그런 방향으로 결국에는 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편인가요? 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글로벌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사업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CJ ENM이나 SL이나 이런 데 아시아 넘버원 사업자로 가기에도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게 사실인 거고요. 한국형 디즈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자들이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이런 이제 글로벌 OTT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를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책금융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로 한다. 그 투자 규모도 훨씬 더 늘리고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거군요. 포텐셜을 누적시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역량, 세계관을 만드는 역량,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VFX라고 하는 일련의 기술들에 대한 역량들을 다 누적을 시켜야 되고요. 누적된 역량을 통해서 경쟁력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아직 한국 시장에서는 IP를 만드는, 기획과 세계관을 만드는 역량에서는 충분히 나왔지만 이제 제작을 하거나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거나 아직까지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자본 투자가 돼야 된다. 그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이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만 공급하는 역할에 머문다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의 뭐 하청기지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하청기지화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넷플릭스만큼 과연 컨텐츠를 잘 대우해주고 있는 것인가. OTT도 있습니다만 이제 IPTV도 있고요. 케이블 방송도 있고 다양한 곳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명운을 걸고 만드는 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컨텐츠들을 왜 넷플릭스에 먼저 피칭을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고요. 조금 비판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작사분들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러한 마인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이 컨텐츠 산업 또 드라마 산업이 돈이 되는 산업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투자의 투자처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산업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노력과 스킬은 부족하다.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글로벌 OTT에게 기대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하청 기지화 되느냐 아니냐도 선택의 네.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우영우 같은 사례를 비춰봐도 그들이 스스로 이제 50% 이상을 자기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 IP를 확보하겠다라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단일한 거래 체계를 강조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투자를 50% 하면 50%에 맞는 IP를 확보시켜 줄게라고 하는 개방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나 자본가들의 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드라마 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콘텐츠 산업이 돈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커갈 수 있으니까는 정부의 지원이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제작사들 돈 잘 버는데 무슨 정부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시 나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컨텐츠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유통이 되면 한국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또 요즘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제조업에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관광도 발전하고 잘하고 있는 컨텐츠 사업자들을 왜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생각보다 제작사들의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감독님이라든지 촬영의 어떤 스태프라든지 판권이라든지 우리가 표현하면 매출원가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작품 하나를 성공시켰을 때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제작사들도 글로벌한 경쟁 시장에서 비춰봤을 때는 매우 작은 제작사입니다. 중견 제작사 정도 될까요? 글로벌한 경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하려면 다양한 어떤 수익성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속한 제작 또 지속한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거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한 1, 2년 동안의 지원이라든지 투자가 저하된다면 경쟁력이 매우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은 컨텐츠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동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컨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있고요. 잘 나가는 만큼 위기도 빨리 도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특히 대기업들도 글로벌한 대규모의 제작사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로컬에서 그냥 골목대장처럼 작은 제작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를 놓고 봤을 때는 스페인이나 네. 콜롬비아나 그런 나라들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입니다. 문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제작도 생각보다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는 또 분명히 좀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드라마들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네. 이제 넷플릭스에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군요. 이제 좀 글로벌 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국 감독, 한국 출연자, 그다음에 한국 제작 자본, 한국에서 만드는 콘텐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자본은 뭐 미국 자본에 뭐 출연자는 뭐 프랑스 출연자에 이렇게 글로벌한 형태의 좀 공동 제작이라든가 글로벌한 밸류 체인에 맞춰서 좀 제작하는 형태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문호가 개방이 덜 돼 있습니다. 보고서 쓰신 걸 보니까는 의외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 그리고 되게 앞서가 있는 데들도 그런 지원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이제 제작비에서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컨텐츠 선진국들은 최소 15%에서 많으면 40%까지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입니다.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큰 파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작품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관광의 명소가 되고 체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제작사들이 세금을 절감해 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유인이 된 것이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컨텐츠를 투자했을 때 실패 가능성을 줄여주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해당 국가의 정부가 보존을 해주는 것이죠. 그 지역의 이제 제작 설비라든지 제작 이후의 후반 작업이라든지 출연진들의 뭐 숙박이라든지 관련된 연관 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고 그것들이 또 관광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좋은 효과들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지금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나 정책금융제도 같은 것들은 간접 지원 제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좀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이 산업 자체가 커지려면 플랫폼 자체도 좀 더 다양해지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토종 OTT들 있잖아요. 네. 적자다, 네. 가입자 뭐 줄었다, 힘들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활로를 찾아야 할까요? 가입자, 이제 구독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못해도 최소한 한 800만 명 정도 이상은 국내에서 확보를 해야 생존의 영역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이미 구독을 하실 만한 분들은 다 구독하셨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B2B 영역에서 새로운 구독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궁극적인 해결은 뭐냐? 우리나라 OTT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구독자를 확보할 때까지는 투자를 이악물고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걸 버티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토종 OTT가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는 바람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정말 이를 악물고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군요. 우리가 그 정도의 투자 규모를 어떻게 감내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고요. 넷플릭스만큼 20조씩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한 3사가 합쳐서 1조 이상은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쿠팡 같은 경우에 킬러 컨텐츠인 코미디 프로 하나와 스포츠 중계를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내 2위 사업자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선택지를 줬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백화점식의 예능도 하고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는 투자 방식이 있는데 좀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용희 연구위원님 모시고 드라마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은 넷플릭스가 단일 국가로서는 한국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고 또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당히 한국 드라마 산업에 기회가 열린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다만 계속 IP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기보다는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가져가서 부가 사업도 하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너무 작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대형화돼서 몸집을 키워서 글로벌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 차원의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물론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될 만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 토종 OTT들 규모도 작고 가입자 수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최소 8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 콘텐츠 쪽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요.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국 콘텐츠 시장이 이렇게 풍족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본이 축적되는 시기이고 산업화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잘 거쳐야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좋은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들의 투자 의지가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민들께서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넓은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지와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딥다이브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